감사합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미래통합당의 최다선 의원 중 한 명입니다. 20대 국회 사선 의원 중에 주호영, 정진석, 조경태 의원 등이 이번에 당선돼서 5선이 됐고요. 그리고 전 의원 중에는 서병수 의원이 당선돼서 또 5선이 됐습니다. 이 중에 대구 수성갑에서 김부겸 의원과 경쟁했던 주호영 의원을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 의원입니다. 예,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구 수성갑은 사실 관심을 많이 받는 지역구였는데요. 오늘 축하 인사 받느라고 하루 종일 바쁘셨죠? 오전 중에는 유세차를 타고 길거리 인사를 좀 다녔고 오후에는 방송 출연 때문에 서울에 왔습니다만은 예. 오늘 인사 받은 문자 응답하는 것이 500개가 넘어서 예. 500개 규제를 풀어서 답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자, 당 얘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은 이번에 지역구에서 84석을 얻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드러난 유권자의 민심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선거에 지면 진 이유가 수십 가지도 넘는다고 하는데요. 예. 한마디로 줄이면 환골 탈퇴하라. 그런 요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집권했을 때 탄핵당한 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근본적인 모습을 바꾸지 못한 채 임시 처방으로 쭉 내려왔으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국정에 국민들이 힘을 실어준 면도 있지만은 비례대표에서 득표는 보면 저희들도 거의 이 민주당에 못지않은 득표를 한 것이고 예. 또 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 실패도 많지만은 코로나에 좀 덮여 넘어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정당으로서의 이 저희들 미래통합당을 보면 아직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런 경고를 보낸 거죠. 예. 신뢰를 유권자들이 하지 않았다라는 경고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선 이제 혁신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인적 혁신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당의 정강 정책에 대한 재정립, 그 다음에 예. 당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예컨대 막말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 사실 막말 논란도 선거 마지막에 많이 일었습니다. 어젯밤에 황교안 대표가 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번 총선에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이제 선장이 현재 없게 됩니다. 국회 미래통합당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명이신데요. 앞으로 지도부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당헌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가 거리 시에는 원내 대표가 대응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원내 대표인 심재철 대표도 낙선을 한 데다가 예. 지금 임기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심재철 대표 대행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또 심재철 대표도 그 직무를 맡지 않으면 수석 최고위원인 조경태 의원이 맡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체제로 밟아갈 것이냐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냐 뭐 이런 선택들이 가능한데 아직 의원들 사이에 선거 후에 지역구에서 인사하기에 바빠서 차기 지도부 구성에 관한 논의가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치고 돌아오면 다음 주쯤 어떤 방식으로 지도체제를 구성할지 논의가 활발히 될 테고 거기에서 다수 의견을 얻는 쪽으로 지도부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주영 의원님도 최다선 의원이고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 미래통합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또 다선 의원입니다. 혹시 지도부에 참여하실 그러니까 당대표나 원내대표로 출마하거나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 역할이 주어진다면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예. 아직 그런 의사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어느 자리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원래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후보였던 김부겸 의원이 선거에서 이기면 대선에 출마하겠다 하니까 주영 의원은 나도 그러면 나가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대선에도 나가시는 나가겠다고 건가요?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 예. 선거운동 첫날에 김부겸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니 언론에서 당신의 입장은 뭐냐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유력한 대선 주자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난 사람은 뭐를 해야 되겠느냐고 제가 그랬더니만은 언론에서 대선 주자 이기고 대선 간다 뭐 이렇게 뽑았을 뿐이지. 예. 또 저는 저도 5선이 되면 당내 유력한 대선 주자군에 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제가 출마하겠다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좀 뒷얘기여서 그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따로 또 인터뷰를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패배한 김부겸 의원과는 평소 친분이 좀 있으시죠? 30년 넘는 인연이고 예. 또 갑을로 지역을 인접하고 있으니까 자주 만날 수밖에 없고 또 야간 대학원을 같이 다닌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형님이죠. 예. 좋아하는 형님을 누르고 일단 지역구를 옮겨서 당선이 됐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님께 한마디 하신다면요. 지금은 의원이죠, 현재. 예. 뭐 제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했었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당의 결정으로 그렇게 가게 됐고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여러모로 죄송하죠, 제가.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당이 민주당이 180석이 됐습니다. 상당한 의석수인데요. 앞으로 미래통합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대여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실 건가요? 말씀드리면 앞서 인터뷰했던 박병석 의원은 이번에 투표가 보여준 유권자의 민심은 야당에게도 협치할 건 협치해야 된다, 도울 건 도와야 된다는 목소리라고 해석은 하신 바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지난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여당이 가진 정책들은 조금 거칠고 저희들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 의석수가 적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의석수 180석이라고 마구 밀어붙이면 전국은 또 경색될 수밖에 없고 이 민심 속에는 야당으로 하여금 국정에 협조하라는 요구도 있지만은 여당으로 하여금 협치하라는 요구도 없지 않다고 보고 또 여당이 성공하려면 야당의 쓴소리나 반대 의견을 들어야만 정책도 정교화되고 따듬어질 수 있는데 이번 총선을 계기로 21대에서는 민주당이 무조건 상대를 적으로 규정한다든지 예. 싸워야 할 상대로 보는 시각을 그만두고 경청하고 자기들 일하거나 정책하는데 훌륭한 조언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협치를 하면 원만하게 국정 운영이 될 테고요. 예. 숫자 혐오로 밀어붙이게 된다면 그때는 또 아마 어려운 국면을 맞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쭉 얘기를 들었고요. 이번에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의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